여러분, 매달 꼬박꼬박 내는 상가 관리비 있잖아요. 혹시 그 안에 내 사업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뭐랄까, 시한폭탄 같은 게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네, 바로 화재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 제가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내가 지금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가게나 사무실에서 정말 작은 실수로 불이 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건물이 손상됐겠죠? 이 피해 과연 누가 보상해야 할까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내가 관리비에 보험료까지 다 내고 있는데 당연히 건물주 보험으로 처리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말이죠, 바로 그 믿음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수리비를 싹 물어준 보험사가 며칠 뒤에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바로 나에게 수억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서를 보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화재, 그리고 날아든 청구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지만 그래서 가장 위험한 오해부터 한번 제대로 깨부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박혀 있는 생각이죠. 아니, 내가 낸 돈으로 보험료를 냈으니까 당연히 나도 그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지. 네, 맞아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의 논리는 우리 상식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오해의 한가운데 아주 중요하지만 좀 낯선 법률 용어가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보험사의 막강한 권리, 보험자 대위라는 겁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것만 딱 이해하시면 모든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보험자 대위,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대신 복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사가 일단 계약자인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싹 다 지급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건물주님, 저희가 돈은 다 드렸으니까요. 원래 건물주님이 저 임차인한테 소송 걸 수 있는 그 권리 이제 저희 주세요. 저희가 대신 받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건물주의 소송 권리를 그대로 넘겨받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은 짝 3단계로 정리됩니다. 간단해요? 보세요. 1단계, 임차인인 내 실수로 불이 납니다. 2단계, 보험사가 건물주에게 수리비를 싹 지급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3단계입니다. 보험사가 자기가 지급한 그 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불을 낸 바로 나에게 칼끝을 돌려서 소송을 거는 거죠. 이게 그냥 보험사가 자기 손해 안 보려고 꼼수 부리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나름의 합리적인 법적 원칙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최종 책임은 결국 잘못한 사람이 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건물주가 보험금도 받고 임차인한테 또 돈을 받아서 이중으로 이득 보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는 제도인 거죠. 자, 그럼 이 무시무시한 보험사의 칼날을 그냥 막고만 있어야 하냐? 천만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법이 인정한 두 개의 아주 든든한 방패가 주어집니다. 그건 바로 임차인, 즉 나 자신을 위한 방패와 우리 직원을 위한 방패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화재의 원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꺼내들 수 있는 방패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표가 핵심을 다 보여줍니다. 자, 첫째, 나, 임차인 본인의 실수일 경우 이땐 조건이 좀 붙어요. 내가 관리비를 통해서 보험료를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또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위권 포기 특약이 있어야만 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임차인 방패예요. 둘째, 우리 직원의 실수일 경우 이건 아주 강력합니다. 법원에서는 직원을 나와 그냥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애초에 소송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세 번째, 외부 용역업체입니다. 청소나 수리기사님 같은 분들의 실수는 어떡할까요? 이분들은 법적으로 완벽한 남, 즉 제3자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소송을 걸기에 가장 좋은 타겟이 됩니다. 물론 이 모든 방패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건데요. 바로 고의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불을 냈다면 그 어떤 방패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건 상식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하, 그럼 계약서의 대위권 포기 특약만 잘 확인하면 이제 끝이구나 하고 한숨 돌리셨나요? 죄송하지만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설령 우리가 소송은 피한다고 해도 건물주 보험은 절대로 내 모든 것을 지켜주지 못하거든요. 아주 치명적인 보장 공백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건물주 보험이라는 게 딱 어디까지 내 편이고 또 어디서부터는 철저하게 남의 편인지 그 경계선을 제가 확실하게 그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백, 바로 내 재산입니다. 건물주 보험은 이름 그대로 딱 건물만 지켜줘요. 벽, 바닥, 천장 같은 껍데기 말이죠. 그럼 그 안에 있던 내 피 같은 상품 재고, 수천만 원짜리 기계들, 컴퓨터, 그리고 내가 정말 돈과 땀을 쏟아 부어 꾸민 인테리어는요? 전부 잿더미가 되어도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냥 다 날리는 거예요. 두 번째 공백은 이건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바로 이웃에 대한 책임입니다. 내 가게에서 시작된 불이 옆 가게 위층 사무실로 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주 보험은요, 오직 내 가게 칸의 건물 피해만 신경 씁니다. 옆 가게 사장님의 불타버린 재산과 장사 못한 손해에 대한 그 막대한 배상 책임은요, 전부 오롯이 내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건물주 보험이라는 남의 우산 아래에 계속 있다가는 이 비를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내 사업을 온전하게 지키려면 나만의 단단한 우산, 즉 임차인인 내 이름으로 된 독립된 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나만의 보험이 필수인지 제가 4가지 이유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잿더미가 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둘째, 옆 가게에 대한 그 상상도 하기 싫은 배상 책임을 막기 위해서. 셋째, 화재 복구 기간 동안 수입이 끊겨서 굶지 않도록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건물주 보험사가 소송을 걸어올 때를 대비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거죠? 자, 이제 머릿속은 충분히 복잡해졌을 테니 이제는 직접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오늘 당장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3단계 액션 플랜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절대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하세요. 첫째, 지금 바로 책상 서랍에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꺼내세요. 그리고 화재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적힌 조항을 찾아서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딱 쳐두세요. 둘째, 건물주나 관리실에 당당하게 전화해서 대위권 포기 특약이 포함된 보험증권 사본을 이메일로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마지막 셋째, 내가 이미 가입해둔 보험이 있다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 재산, 이웃 배상 책임, 영업 손실이 모두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약관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정말로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것처럼 작은 불씨 하나에 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사실은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 서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안전하다고 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